두유는 콩으로 만들어졌고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왠지 건강할 것 같죠? 실제로 두유는 단백질, 식이섬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까지 꽤 괜찮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심혈관 건강,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유지, 콜레스테롤 개선 등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있으신 분 두유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걱정된다면 오히려 두유가 독이 될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세요? 두유도 퓨린 성분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모든 식품에는 체질과 상황 그리고 질환에 따른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요즘에는 갑상선 질환, 호르몬의 불균형, 통풍, 관절염 같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두유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유를 마시기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7가지와 함께 두유의 오해, 진짜 건강하게 먹는 법,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마셨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독이었다고요? 나에게 맞는지 먼저 체크해보시고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도록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마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을 받고 나서는 아침에 먹는 두유는 가능한 피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유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갑상선의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논문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중 매일 두유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더 높아지고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유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갑상선 약인 레보록신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 4시간 이내인 두유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약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두 번째,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분들. 남성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유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나온다더라. 두유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남성 건강에는 안 좋다더라. 실제로 두유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죠. 이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폐경기 여성, 생리불순,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호르몬의 유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유방암 가족력. 이런 경우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의 수치를 자극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두유 1리터 이상을 6개월간 마신 일부 남성에게서 여성형 유방, 성욕 저하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섭취량인 하루 1잔에서 2잔에서는 호르몬에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두유는 하루에 400에서 500ml 이하가 가장 적당해요. 세 번째, 통풍이 있는 분들. 통풍은 단백질 대사산물인 퓨린이 몸에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이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퓨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일본 니가타대 연구에 따르면 콩의 단백질은 육류보단 낮지만 통풍 환자에게는 요산 수치를 소폭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두유는 저퓨린 식품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콩 자체가 퓨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유의 양 조절에도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먹고 있는데 두유를 마셔도 될까요? 두유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미국 식품영양학저널에서는 두유를 섭취한 직후 철분의 흡수가 최대 30%나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두유의 섭취 간격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콩 알레르기 있는 분들. 만약 자녀나 본인이 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두유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두유는 100%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호흡 곤란, 가려움, 두드러기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대한소아알레르기학회에서도 유아기에 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두유는 의사상담이 없이는 임의로 먹이지 말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아기 두유 괜찮을까요? 두유는 유당이 없기 때문에 우유에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한테 대체 식품으로 주기도 하죠. 그런데 2세 미만 영아에게는 두유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슘, 철분, 비타민 D 등이 부족하고 단백질 구조가 아이 성장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아용으로 나온 영유아 전용 두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과당 함량이 높은 가당 두유.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중에 달달하고 맛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죠? 그 이유는 액상 과당과 설탕이 들어간 가당 두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셨나요? 달달한 두유 한 팩에 당 함량이 무려 15g에서 20g으로 콜라 한 캔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음료수에 가까워요. 한국식품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가당 두유를 매일 마신 그룹은 비가당 두유 그룹보다 공복 혈당의 수치가 평균 11%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다이어트 중이신 분은 무가당 두유를 꼭 선택하세요. 처음엔 맛은 밍밍할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좋은 반응을 합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건강하겠지? 이런 생각 이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 통풍, 빈혈, 알레르기, 당 조절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체질과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섭취해야 진짜 건강한 식품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두유를 더 잘 알고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식단에 두유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두유 루틴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건강한 식생활과 알고 먹으면 확 달라지는 음식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